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드물었던 시절, 기업과 학계, 또 공직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늘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버려야 했고, 여자는 할 수 없다라는 차별과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여기 여성에 대한 편견, 학력에 대한 편견을 딛고 언제나 최초, 최고의 신화를 만들어낸 도전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1일 국회 소통관.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속에 한 국회의원이 한 달 뒤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에는 민주당을 향한 충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치 않을 그 사랑으로 양향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 양향자 의원은 특유의 밀착 선거운동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양향자가 민주당의 신뢰를, 민주당의 위안을,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표 결과 양향자 의원은 여성 몫이 아닌 자력으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저처럼 고생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또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는 끝내야 되겠다.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사회가 또 정치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처럼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더 큰 꿈을 향해 날아오른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626호 양향자 의원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양향자 의원과 보좌진과의 랜선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비대면 회의를 살짝 엿봤습니다. 동찬이 형이 키우는 고양인가 봐. 네, 아이고 지금 그 비대면 회의라고 지금 보좌진들하고 전화 중이시구나. 해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나의 복장도 완전히 트로피칼 복장이요. 재택근무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회의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 토요일 날 마지막 연설 저희끼리 좀 나눈 얘기들 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 일단 와이프가 없나? 아니 지금 있습니다.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빨리 온다. 네. 유쾌한 알겠습니다. 회의 분위기. 화기애애한 의원회관 626호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626호 의원회관이 국회의 선진 시스템을 견인하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되게 직원 소중한지 아시고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상당히 따뜻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서포트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국회에서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정말 다르다, 양향자는 다르다라는 게 제 첫인상이었고 의원님께서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아마 삶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배울 점이 많고 되게 신선했다. 그래서 양향자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양향자 의원 만나뵈러 왔는데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먼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당선이시죠?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더 이렇게 책임감이 좀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4년 전 원내에서 최고위원 할 때보다도 지금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할당이나 배려가 아닌 또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과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네. 저를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만큼 의원님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가시죠. 네. 솔직 털털 양향자 의원의 짬짬 토크 기대하세요. 의원님 오늘 시국이니만큼 소금부터 좀 세정제 예. 사용하시고 네,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네요. 충분히. 네, 광주 서구울 양양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고위원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네. 기재위, 예결위, 상임위원회도 해야 되지만 또 최고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쁘지만 열심히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쁜 시간을 조금 비집고 들어가서 짬짬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키워드를 몇 가지 좀 준비해봤는데요. 하나씩 뽑아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긴장되는데요. 하나 꼽아주시죠. 무슨 키워드가 나올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나올까요?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네 가지 게 뭔데? 네. 조금 센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상을 졸업하기도 전에 회사를 들어가서 기술 연구원들이 이제 주로 일하는 기술 이렇게 회사의 기술 부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부터가 제가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술하고는 거리가 멀 거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니까 짓게 뭔데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좋으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 좋은 말들 중에 꼭 가슴 아픈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니까 짓게 뭔데라는 말에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늘 이렇게 도전하고 할 때도 뭐 하려고 니까짓 거 뭔데 이걸 하려고 해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속품처럼 느껴진 어떤 저의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쌀 속의 돌멩이 그 조직 안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그리고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한 존재 또 쓰다가 다르면 빨리 다른 부속품으로 가는 이런 존재로 느껴졌었죠. 그리고 그 내까짓 건 뭔데라는 얘기는 임원이 돼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특히 또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미심쩍을 때 항상 니까 저게 뭔데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한테 들려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지. 나라는 사람은 별로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도 그 말이 굉장한 도전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줬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듣기만 해도 속이 상한데요. 1986년에 이제 광주 여상을 졸업한 후에 연구원 보조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이 연구원 보조면 어떤 일을 처음에 하는 건가요?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원들이 필요한 일이 주로 복사하고 커피 이렇게 사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또 손님이 오시면 모셔오고 또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주고 또 책상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뭐 이렇게 커피. 네. 네. 그 중에서도 저의 어떤 그때 부서장께서는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꼭 연구원들은 제가 들어오는 게 불편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그분이 들어와서 책상 가져와서 의자 가져와서 저쪽에서 앉아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스승으로 또 상사로 또 아버지와도 같이 또 정말 선배님과도 같이 지금도 이렇게 저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죠. 네, 숨은 조력자가 또 계셨군요. 네. 또 얘기 들어보면 또 막 열심히 사셨는데 가장 말단 사원일 때 또 일본어 학습반에도 들어가셨다고요? 네. 제가 그 회사에 출근을 하면 저의 존재가 너무 미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연구원들이 준 복사 이 페이퍼를 보니까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복사하려고 복사기 앞에서 이렇게 그때는 또 복사기도 한 대여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해요. 제가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밑에다가 진짜 깨알같이 히라가나는 한글로 가타카나는 영어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몇 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주면 나머지는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지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미스양 하다가 양양자 씨라는 저의 이름을 찾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일본어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 이게 곧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을까 하고 찾았더니 마침 회사에서 일본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저한테는 기회가 안 왔어요. 내가 저게 뭔데? 일본어를 배우려고 해. 연수과에서는 늘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 일 안 하고 여사원들은 대부분 다 퇴사하는 것이 그냥 관리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얼마 안 다니고 퇴사를 할 건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요청을 했죠. 저도 듣고 싶다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저 뒤에 끝에 자리에 의자만 갖다 놓고 앉아서 그냥 소위 말하는 도강이라도 하게 해달라. 청강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의자 갖고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들어오라고 해서 저녁에는 일본어 그리고 또 낮에는 또 일하고 그러면서 번역하고 또 번역은 더 잘 되고 잘 해드릴 수 있었고 이야기에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다른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누구도 니까지게 뭔데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못하죠. 원님만한 분이 없으십니다, 지금.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한번 그럴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좀 독하겠어 라는 키워드인데요. 의원님의 이제 커리어를 보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한계를 부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좀 나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좀 독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 최근에 SNS 뭐 그 트윗에서도 양양자 의원은 삼성에서 저 정도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갔겠느냐, 좀 독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물렁물렁하고 만만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제 이제 딸아이가 5살 때였던가 그때도 이제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라 이제 새벽에 그날 이제 그 대학원이었던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새벽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딸이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다가 엄마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비비고 오면서 엄마 지금도 공부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엄마 공부해. 오늘 시험 봐야 돼. 근데 왜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이제 혼자 속으로 이 고통이 고통으로는 끝나지 않으리.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진 게 없고 배움이 짧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한테 독해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독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역시 내가 독한가? 저 봐요. 만만한 얼굴로 보는 거 봐봐. 그런데 이제 스스로에게 독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 억지는 없어요. 억지로 되는 일은 없고 자기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죽지 않은 일이면 다 좋다. 조금 초긍정의 마인드가 그런 독함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실보다도 항상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양자가 좀 독하겠어? 독한 거 맞아요. 근데 저한테 독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해까지 풀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의원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차갑고 좀 냉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웃음도 너무 많으시고 정말 긍정적이시고 네, 너무 부드러우십니다. 네, 너무 초긍정이라 탈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좀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이 1995년에 사내대학인 삼성전자 기술대학에서 반도체공학 학사를 받으셨고 2005년에 또 한국지리스트 인문학 학사를 받으셨고 2008년에는 또 성균관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시고 박사를 하다가 네. 박사과정을 하다가 민주당에 영입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과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또 놓지 않고 계세요. 게다가 그 와중에 또 결혼도 하셨고 출산도 하셨더라고요. 사내 커플이셨습니까? 네, 사내 커플이었고 남편이 신입사원인데 저를 2번째 만나면서 결혼하자고 했던 아주 당돌한 네. 또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 1990년대 초반에 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첫 번째 임산부셨다고 해요. 또 남성 직원이 좀 많은 그런 직장에서 임산부가 좀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낯설어 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죠. 제 존재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제가 회사에 좀 이게 육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죠. 당신 하나 보고 그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미 결혼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뒤에 제 후배들은 결혼하고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어요. 정말 그 출산한 날 전날 저녁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었었고 제가 막 일을 해줬어야 됐고 그래서 출산을 하고 이제 그때는 2개월 쉬는데 이제 설계가 끝나고 결과가 이렇게 웨이퍼로 나오면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회사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정문에서 이걸 무슨 반출증을 끊어줘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부사장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상무님이죠. 전화를 드렸더니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한 명을, 연구원 한 명을 면회실로 내려 보내서 뭐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애기를 데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네. 삼성의 별이라고 불리는 임원을 다셨습니다. 남들보다 좀 1년 빠른 발탁 승진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무도 제가 발탁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못했으니까. 근데 다만 저를 발탁시킨, 회사에서 발탁한 이유는 사회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상 출신이면서 이제 상고 출신이면서 여성이면서 또 그 삼성에서의 호남 출신은 또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연구원이기도 했고 또 발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원 정말 다른 분들이 보면 깜짝 발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임원으로 발탁해 주신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해부터 사실 눈여겨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해에 발탁을 시킬까 막 고민 엄청 했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세상에 발탁하고 민주당으로 와버려가지고 엄청 혼냈어요. 이 나쁜 놈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네. 욕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욕 안 하시죠? 네. 네, 또 그런 비하인드까지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네.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간다고. 실제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인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국회 출입기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국회 본관 일부와 의원회관 일부 등이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뵙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뽑아주셨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네, 찐이야, 야구 찐이야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함께 화면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네. 자. 의원님 뒷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접니다. 네. 와. 아니,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도 뭔가 폼이 멋지십니다. 우와. 의원님께서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어느 팀 응원하고 계십니까? 야구팀. 기아. 기아.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팬이시군요. 네, 역시 그리고 지역을 버릴 수가 없죠. 제가 광주상인데 네. 광주 상고 출신들이 또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까? 이순철 위원님이라든지 또 감독님 누구였더라? 그 투수 김성환 감독님. 예, 최근에는 이제 양현종 투수 네. 뭐 이런 분들 또 좋아하죠. 근데 지금 선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실제로 시구 하시는 모습도 언젠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구가 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시켜주는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 보고 계시죠? 네. 오늘 기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좀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기아 타이거즈 힘내세요. 양양자가 응원합니다. 저 시구 한번 시켜주시면 1등 하실 거예요. 네, 시구를 꼭 갑시다. 시켜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향자 이모입니다. 네. 어딘가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인데 회사에 있을 때 우리 후배들이 저보고 이렇게 향자 이모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향자 이모 하지 말고 향자 미모라고 부르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향자 이모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4년 전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 그때 정말 10만 권리 당원들께서 정말 그 SNS를 통해서
향자 이모를 외쳐줬어요. 여기저기서 다 향자 이모 이렇게. 네, 이모 같은가 봐요. 네. 이렇게 좀 이런 친근한 향자 이모라는 애칭 지역 주민분들이 또 직접 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지역 분들도 이모라는 얘기 많이 하고 특히 또 그 이제 밥 먹으러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사장님들이 이모 향자 이모한테 지역 주민분들과의 그런 영상도 저희가 또 준비했거든요. 그런가요? 함께 보시죠. 네.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갔다 올게요. 뭐예요?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아니요. 동네 도는 건데 동네를 좀 자주 도시나요? 그 전에 계단 오르기를 해요. 교대 안 하시네? 계단 오르기 하고 된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요새 TV에서 저 많이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 초소. 계단 오르기 하고 아파트 초소 돌고 이제 동네로 나왔어요. 괜찮아요. 요새는 아니, 지역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쵸. 요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이제 아니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멋지는 딱 찾고 다니시는데 해달라 그래가지고. 배지를 꼭 달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이제 민원 듣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냥. 실제로 주민분들 만나면서 또 민원도 적어 나가시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셔요. 네, 고맙습니다. 아, 시국이니까 와야죠. 다들 반겨주시네요. 바쁘시니까 여셔가지고 아유 아니, 너무 인기인이신데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덕분에 제가 당선됐어. 나 언제 한번 만납시다. 나 한번 보고 잡게. 누구랑 통화하시는 분이요? 동네에. 국회의원이다. 내야 사람이라 그래. 내야 사람. 맨날 내야 사람. 너무 따뜻하게 또 포옹까지 해주시네요. 냄새가 잠깐 나지? 아침마다 막걸리 한 잔씩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그래. 잘 계셨어요. 그러니 영상을 보니까 주민분이 내하 사람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하 사람이 뭔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람. 네, 그래서 남이 아니고 내 사람이라고, 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내야 사람이.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러셔요. 저한테 내야 사람 맞는가? 우리 아가 왔는가? 이렇게도 하는데 항상 어머니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야 사람, 아이고, 예, 우리 사람, 뭐 내야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야 사람. 약간 사랑이 넘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뭉클해요. 아이고 내야 사람 맞는가? 저 멀리서도 불러요. 내야 사람 온다고. 4년 전 총선에서 떨어지고 호남의 지지를 다시 돌려받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반문 정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년 동안 내가 하루에 200명씩 만나겠다. 뭐 이렇게 작정도 하고 정말 가면 너무너무 딸처럼 이렇게 반겨주시고 정말 국회의원 내 손 안에 국회의원 내 옆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선거 기간 내내 또 짠하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든든해 하시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163명 중에 여성 의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마저도 19명은 서울과 좀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좀 평중이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은 이제 호남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여성 의원이신데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지역구 당선인 중에 유일한 이제 서울, 경기 제외하고 강원, 인천,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이제 통틀어서 저 한 사람인데 그만큼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 입문하기도 어렵고 정치에 뿌리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책임감이 좀 강하게 들었고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도
그런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여성 정치인들도 또 육성해내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성,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말 정치 꿈나무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인도 많이 배출을 해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4년의 준비를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좀 유리천장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선배 워킹맘으로서 우리 워킹맘들에게 힘내시라고 좀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 터널 앞에 서 있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터널이 얼마나 어두운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래도 제가 정치권으로 나와서 후배들을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육아는 정말 정치가 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위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의 말씀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짬을 내서 해본 토크였는데요. 의원님, 이제 다음 일정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나 같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굉장히 푸근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 아주 그 가장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지역구의 큰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이미지의 친근한 고향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처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장관님 파이팅입니다. 양양자 의원이 향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속속 도착하고 안녕하세요. 양향자 의원도 서둘러 참석합니다. 최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최고위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말의 무게가 남다른 자리입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의 그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추경은 이렇게 방역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국민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전기세, 각종 세금 등의 필수적인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고통을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4년 전 제가 원외 최고위원을 했을 때도 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창출을 앞두고 정말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가 원내에 입성해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 미증유해 사태를 맞아 정말 국가적 위기이고 또 경제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산업 경력과 또 역량과 또 산업 이해도가 있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또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시켜 드리는 길이 정권 재창출의 길이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졸 신화, 양양자 의원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삼성전자에 19살에 입사해 28년 만에 기업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이 된 여성. 가방끈 짧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차별을 깬 사람. 이처럼 학벌 여성 출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무수히 노력해온 국회의원 양향자. 그녀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24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이신데요. 앞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의 모습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우선 그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큰 이 위기이기 때문에 국난 극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수해를 입은 분 또 코로나19 위기로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제대로 못하신 소상공인들 또 실직하신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뭐 청년들 이런 분들을 빠르게 지원하고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좀 경제인 출신이시잖아요.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좀 준비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경제 위기 극복의 정책으로 지금 이제 내놓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당정청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산업경제, 기술산업계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과기본분들하고 그런 회의도 좀 오랫동안 진행하고 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3+1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 제대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제가 해야 되고요. 또 기술 패권 국가로서의 그 대한민국이 나가야만이 기술로서 국방을 이루고 자주 국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기술로 복지를 해결하고 또 기술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기술이 정말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반도체 소재 규제에 따른 일본 경제 침략 때도 반도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외교 기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제 우리 지도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지도부 일원 중에 과학기술, 산업경제 부분이 저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의 일은 제가 다 이렇게 맡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K-뉴딜 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태년 우리 원내대표께서 맡지만 실무 차원의 모든 일을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부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했기 때문에 기술산업계하고 연결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꾀하고자 합니다. 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의 지역구 이제 광주 서구 을입니다. 소개 좀 짧게 해주시죠. 이제 광주 서구 을은 도농 복합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는 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고 사실 새롭지도 않지만 1999년도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동네고 또 서창동이라는 농촌이 함께 있는 지역구입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에 그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컸는데 영산강 범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서창동이 다 물에 잠겼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이 그 농약 저장 창고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 농약이 이제 그 종이로 돼 있는 농약들은 다 이렇게 풀려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한 그 동네 전체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다행히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 최고위원이라서 그런지 재난 구역으로도 선포도 그렇게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주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정말 한 1,000명 넘을 거예요. 1,000명 넘은 우리 지역분들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고맙다고. 이제 그 수해를 입은 지역의 지역민들께서 정말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뿌듯하고 또 앞으로도 지역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재난 피해 복구가 제일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외에도 좀 다양한 것들 뭐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주 서구울에서는 좀 어떤 현안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큰 현안은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이게 70년 가까이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사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탄약고가 있는데 탄약고 이전을 열망을 하고 계셔요. 이제 뭐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행기 소음도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군공항과 함께 탄약고 이전이 굉장히 큰 수건 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광주 전체적으로 이제 2호선을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을 깔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뭐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바로 백투 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을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가방이요? 네. 네. 가방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뭘 보지? 하겠습니다. 네. 가방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와, 이거는 노트북이 노트북은 들어있고요. 항상 노트북은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책이 한 권 있고. 어떤 책인가요?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지금 이제 읽고 있는. 한번 꺼내서 보여주시죠. 그래요? 네. 10년 후에 한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이제 쓰신 책인데 이런 류의 책을 많이 봐요. 제가 산업 경제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울리는 책을 또 한 권 가지고 계시고. 근데 지갑이네요. 지갑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갑에 보면 사진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없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옆에 아들이에요. 아드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아들인데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구나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쓴 31년 전에 연애 편지다 이거. 와, 이게 31년 전 연애 편지를 지금까지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와, 너무 로맨티스트시다. 네, 이렇게. 차를 놓쳐 10시 차를 기다리며 찻집에 들어와 향하를 향한 그리움으로 펜을 들었어. 너무 로맨틱하세요. 네. 너무 멋지시다. 또 있었던가? 10년 전에 사진. 여기 또 있다. 또 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쪽지. 이것도 쪽지네요. 소중한 읽어보셔요 한번. 사랑하는 향 보시오. 결혼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며 기쁨을 금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당신과 짝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기 한량 없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 너무 로맨틱하게. 갑자기 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30년 넘게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정말 갖고 다닐 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녀. 네, 의원님의 가방까지 또 이렇게 지갑까지 제가 한번 털어봤습니다. 가방이 그래서 무거워요. 너무 묵직하게 들고 다니시네요. 오피스를 들고 다니죠.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있었던 제가 봐야 될 자료들 뭐였지? 근데?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네, 이렇게 자료들까지 이렇게 가방을 속속들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려볼 텐데, 의원님은 이제 그동안 살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으셨잖아요. 고난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쓰러지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항상 어려움 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 안에는 항상 또 고통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고, 항상 좋은 일도 항상 나쁜 일도 없다. 다만 아무리 나빠도 죽는 것만 아니면 모든 게 다 나한테는 도움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축적이 돼서 나의 삶이 되는 거고, 또 경험이 되는 것이고,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가다가 넘어져도 내가 뭔가 있었구나. 넘어지는 방법도. 아, 이렇게 넘어지니까 좀 덜 다치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모영 씨 안 그런가?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업인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현재 정치인으로도 참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가족에게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늘 바쁜 아내, 바쁜 엄마라는 점이 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마운 마음 담아서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시죠. 예. 사랑하는 남편, 제가 30년 넘게 편지를 들고 있는데 사실 남편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는지 지금은 모든 일을 다 해줘요. 집안 일이며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남편 또한 국가에 헌납한 마누라. 예, 가끔씩 그래요. 마누라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나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기에 걱정 없이 국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들, 딸, 아들 본인의 일 잘하고 있고, 또 본분 지키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늘 자랑스럽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수민이, 준성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는 영광이고, 또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가족의 힘이 좋은 정치를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서 향자TV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우리 구독자 좀 늘리기 위해서 애창곡 있으시면 짧게 한번, 애창곡이요? 짧게 조금 불러주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실 수 있도록. 무슨 노래를 내가 할 수 있지? 갑자기? 평소에 좀 애창곡 없으세요?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밤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여기까지?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갑작스럽게 너를 요청을 처음 보았던. 그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구독과 갑자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흰 도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곳에 의원님께서 4년 후에 나 양향자는 이런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문구 한번 적어주시죠. 네. 참 어려운 질문 참 많이 하십니다. 네.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아이콘 양향자 국회의원 양향자. 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아이콘 국회의원 양향자라고 써주셨는데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희망의 아이콘.
여기다가 의를 하나 대한민국에 네. 제가 정치 입문할 때 차별을 극복한 아이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으로도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신화가 아닌 양향자의 삶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위해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24시, 우리 정치의 한 단면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도 소중하고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광주의 딸 K장녀 양향자 의원 파이팅!